여러분 국가배상에서요 제3목 영조물 하자로 인한 배상 책임 제3목 30분 만에 밥 먹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군요. 시키니까 막 15분 지나 있고. 제3목 영조물 하자로 인한 배상 책임. 요게 이제 국가배상 두 번째 유형이에요. 그죠? 국가배상법 5조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 한꺼번에 동그라미. 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 한꺼번에 동그라미.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동그라미.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한꺼번에 동그라미. 타인에게 손해 동그라미. 요건이 이렇게 세 개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요건을 보면은 도로, 하천, 영조물이에요. 영조물이라는 것에 사례가 나와 있는데 그 사례가 도로나 하천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영조물을 사전적으로 해석하면요, 인적 물적 결합이 영조물이잖아요. 그죠? 인적 물적 결합. 근데 그 예로 나와 있는 도로, 하천은 인적인 요소가 있어 없어요? 도로 만들 때 막 사람 들어가요? 물적인 요소밖에 없어, 도로, 하천은. 그래서 국가배상법 5조에 있는 영조물을 그 밑에 그림 보니까 뭐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공물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 그냥 공적인 물건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 사전적으로 해석하면 인적 물적 결합체지만 사전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라 예와 사례가 맞게끔 문맥에 따라 해석해서 공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그 공물은 그림 보세요. 국배법 5조상 영조물을 공물로 해석하는 것은 사전적 해석이다. OX? X죠. 사전적으로 해석하면 인적 물적 결합이야. 그죠? 사전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냥 물건으로만 봐. 자, 공물은 가공된 인공 공물이 있고요. 자연 상태 그대로 자연 공물도 있고요. 뭐 예를 보면은 도로, 항만, 공원 이런 거 만든 거죠. 하천, 바다, 호수 이런 거는 원래 자연 상태로 있는 거죠. 자, 이 중에서 움직이는 걸 동산, 움직이지 않는 걸 부동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산, 뭐 경찰견이라든지 도서관의 책이라든지 그 위에 있는 인공공물, 자연공물 사례, 뭐 호수, 하천, 뭐 항만, 도로 이런 건 다 부동산이죠. 움직이지 않아요. 뭐 그렇게 분류할 수도 있고요. 꼭 국가가 소유한 것만 공물로 보냐? 그거 아니라고 했죠, 그죠? 국민이 소유했더라도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국가가 관리하면 그것도 공물이에요. 자, 공물 밑에 쓰세요. 자, 이런 공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체적 요소와 의사적 요소를 갖춰야 되는 거죠. 형체적 요소와 의사적 요소를 갖춰야 돼요. 자, 뭐 도로다라고 하면 도로로서 형체가 있어야 돼요. 그 국도 5번이야, 국도 7번이야 이런 의사적 요소. 공용 지정 행위가 있어야 돼. 공용 지정 행위가 있어야 돼.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박스를 보니까 중간에 있는 영조물 인정 사례, 공물로 본 거죠? 영조물 부정 사례. 영조물 부정 사례는 공물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사물이라는 거죠. 행정재산은 공물이에요, 사물이에요? 공물이죠? 사물은 뭐라 불러요? 일반재산, 잡종재산 이렇게 매매되는 것들 있죠. 융통되는 거. 그거 부르죠. 그래서 뭐 국유지, 땅 사고 팔고 하잖아. 국유임야, 뭐 폐천부지, 국유림, 나무림자, 수풀림 끊어서 사고 팔고 하죠. 이런 거는 사물이에요. 사물을 통해서 받은 피해는 국가가 배상해줘 안 해줘요? 국가배상법상 배상 아니에요. 이건 민사상 손해배상이야. 이런 거. 그래서 일반 재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형체적 요소를 갖추지 못한 경우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설치 중인 옹벽이래요. 아직 설치가 됐어, 안 됐어? 아직 형체 못 갖췄죠, 그죠? 그 다음에 예정 곡물, 곡물로 예정되어 있지 아직 곡물 아니죠. 아직 곡물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공용 지정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실상 국민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도로라고 돼 있어. 사실상 제공되고 있는 도로. 사실상이라는 거는 공적으로 지정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형체를 못 갖춘 거 뭐 있어요? 설치 중인 옹벽. 공용 지정이 없는 거 뭐 있어요? 사실상 제공되고 있는 도로. 그 다음에 아직은 곡물이 아니죠. 예정 곡물. 아직 곡물이 아니니까 예정이지. 이렇게 곡물이 아닌 것들은 국가 배상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이거 1편에서 배웠어요. 곡물도요, 공용 폐지가 있으면 사물되는 거고요. 사물도 공용 지정이 있으면 곡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요건이죠. 첫 번째 요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건 보죠. 그림 보세요. 전 페이지 그림. 자, 이런 곡물을 설치,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하자가 있어야 돼요. 곡물에 하자 있어야 된다 이거야. 설치라는 건 설계 축조를, 관리라는 건 유지 수선을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그냥 용어만 보면 되고 그거 틀리게 안 돼요. 여기에 하자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 하자냐라는 거지. 뭐가 하자냐. 뭐가 하자냐에 대해서 세 가지 학설이 있죠. 주관설이다라고 하면은 관리하는 공무원이 주의하지 않은 거예요. 하자를 주관적으로 보게 되면은 관리하는 사람이 주의를 하지 않은 거야. 주의하지 않았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주의하지 않았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과실이죠. 그러니까 주관설은 뭘 따져요? 관리자의 과실을 따지는 거야. 과실 따지면 입증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입증하기 어려워지는 거지. 그죠? 자, 근데 객관설은요, 뭐를 하자라고 해요? 안전하지 못한 걸 하자라고 한다고. 관리자가 주의했던 안 했던 상관이 없어. 안전하지 못하면 하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의했던 안 했던 상관이 없어. 과실 따져 안 따져요? 객관설은 과실 안 따진다고. 주의했던 안 했던 결과가 안전하지 못하면 하자 있는 거야. 뭐가 국민한테 입증하기 훨씬 수월해요? 객관설이 훨씬 수월하지. 예를 들어 볼게요. 도로라는 곡물에 큰 홈이 파여져 있었어. 그럼 도로라는 곡물에 홈이 파여져 있는 게 하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주관설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관리하는 사람이 주의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홈이 파여져 있었어. 하자 없어요. 관리하는 사람이 주의하지 않아서 하자 파여 있어야지 뭐 하자 있는 거야. 홈이 파여져 있어서 하자 있는 거야. 근데 객관설은요, 도로에 홈 파여져 있으면 안전해요? 안전하지 못해요? 도로에 홈이 파여져 있으면 사고 나니까 안전해요? 안전하지 못해요? 그냥 하자 있는 거야. 뭐가 훨씬 입증하기 쉽고 과실도 넓어요? 객관설이 입증하기 쉽고 과실도 넓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수설과 주류 판례가 객관설을 취하고 있어요. 다수설과 주류 판례가 객관설을 취하고 있다. 주류 판례라는 말을 쓰면요, 자, 우리나라 법원은 객관설만 취하고 있다. OX. 그럼 틀리나? 주로 객관설이라는 거야. 주로. 주관적인 거 따진 적도 있어. 근데 주로 객관설이다. 주로 객관설. 자,
자, 절충설은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뭐 일본학설이고요. 우리나라는 객관설, 안전하지 못하면 하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자로 인해서 국민에게 뭐 발생해야 돼요? 손해 발생해야 되고, 원인은 이런 곡물의 하자가 원인이 된 손해라는 결과, 인과관계에 있어야 된다. 이게 당연한 거죠. 원인과 결과여야 된다. 이 손해는 재산적 손해에 국한되어 국가 배상이니까 비재산적 손해에 들어가요. 배상은 재산, 비재산 다 되는 거죠. 그죠? 위자료도 포함되고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다 돼요. 그죠? 자, 여기에서 판례를 좀 몇 개 봐야 되는데, 자, 곡물에 관련된 판례. 동그라미 3번 검토 밑에요. 신호기 관련된 판례 보세요. 신호기 관련된 판례. 자, 이 신호기 관련된 판례는 신호등 곡물이에요, 사물이에요? 헷갈리면 생각하면 돼요. 신호등 사고 파는 거 본 적 있어, 없어요? 곡물이죠, 곡물. 근데요, 신호등이라는 곡물은 기계란 말이지. 현재 과학기술로 이 기계가요, 365일 24시간 계속 정상 작동될 수 있어, 없어요? 없거든. 그게 가열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아요? 가열되기. 그래서요, 좀 밤 늦게는 소등 꺼놓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 점등 해놓기도 하잖아. 이런 걸 하자로 보진 않아요. 자, 근데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야. 빨간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녹색불이 들어오고 막 이래. 오작동 되는 거야. 다른 말로 모순된 신호가 막 나오는 거죠. 오작동. 이런 거는 하자로 봐요, 안 봐요? 하자로 본다고. 자, 그래서 신호등 판례는 뭐 몇 개가 있는데 정리하자면 저렇게 소등, 점등은 하자 아니고요. 오작동, 모순된 신호 나오고 이런 건 하자예요. 자, 그 다음에 우측에 보면요, 영조물의 사회적 기능적 안정성 결여라고 돼 있죠. 이게 뭐가 부서지고 이런 것만 하자가 아니라 소음도 하자예요. 1번에 김포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 2번에 매양리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3번에 고속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음 다 하자로 봐요. 근데 4번 판례는 뭐냐? 소음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이사를 간 거야. 이거는 알고 가면 배상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건 배상 아니죠. 1, 2, 3번은 살다 보니까 뭐 사격장 생기고 뭐 공항 생기고 이런 배상해 주는 거고요. 4번은 시끄러운지 알고 이사 가면 배상 못 받는다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4번에 자연곡물과 인공곡물의 하자의 동일성 판례 박스 밑에 찾았어요? 이거는 별거 없어. 이거 알면 돼. 인공곡물 하자 입증이 쉬울까요? 자연곡물 하자 입증이 쉬울까요? 바다의 하자 있다. 이거 어떻게 입증할래요? 어렵다고. 인공곡물은 가공, 만든 거기 때문에 만들면서 안정성 갖춰서 만들면 돼. 그 결여되면 하자 있는 거야. 근데 자연곡물은 하자 입증이 쉽지가 않아요. 자, 이 인공곡물 중에서 도로 관련된 판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도로. 이 도로에요, 눈이나 비가 많이 와서 도로가 빙판이 됐어. 뭐 교통사고 엄청 많이 나겠죠. 자, 이거를 가지고 하자라고 볼 수 있냐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도로 있죠, 국도. 이런 거 하자로 안 봐요. 이런 거 하자로 보면 국가 재산 거덜나. 눈 비 오고 이러면 사고 많이 나죠. 운전하는 사람이 주의해서 운전해야 되는 거지. 국가가 그거 다 책임질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일반 도로가 아니라요, 고속도로야. 이거는 돈 내요, 안 내요? 돈 내고 고속으로 달릴 수 있게 만든 거야. 신호등도 없고, 그죠? 이거는 그만큼 일반 정부의 도로 막 깔고 눈에 보이는 게 다 도로잖아요,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국가 다 책임지지 못하지만 고속도로에서 눈비가 왔는데 이걸 안 치워. 치우지도 않아. 그래서 사고 나고 뭐 정체되고 막 이래. 하자로 본다고요. 이거는 그만큼 관리를 많이 해줘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적설지대의 도로. 이게 뭔 말이냐?
대관령 같은 거 매해 그때 눈이 많이 와, 비가 많이 와, 예측이 돼요, 안 돼요? 되거든. 그러면 거기 예측해서 대비해야지. 매 2월달만 되면 폭설이야. 그럼 미리 대비하고 있어야지, 예측이 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하자가 있는 거고요. 일반 국도는 하자 인정 안 해요. 여기 1번 판례가 여러 판례 모아놓은 거고요. 2번 판례, 승용차가 운전자 편도 2차선 국도를 진행하다 반대차는 바퀴에 튕겨. 뭔 말이냐? 반대차에서 차를 운행하는데 바퀴에 땅에 떨어져 있던 새 파이프가 튕겨져 나갔어요. 그래서 상대편 맞은 차로 그 새 파이프가 간통해갖고 운전수가 사망한 사건이에요. 국가가 배상해줄까 안 해줄까? 국가가 새 파이프 떨어뜨리라고 그랬어요? 밟고 지나가라 그랬어요? 국가 배상 안 해준다. 자, 근데 이 공물의 하자 파트에서 판례들 중에 국가 배상 부정 사례라도 요런 말이 있으면 다 배상을 해줘야 돼, 국가가. 뭐? 방치했다. 한 달이 지났는데도 새 파이프가 있어. 2달이 지났는데도 새 파이프가 있어. 국가한테 잘못 있는 거야, 이러면. 도로를 관리하는 국가가 이런 거 다 바로바로 치워야지. 이런 거 3편의 즉시강좌에서 배웠죠. 도로의 장애물 제거. 급박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주인 찾아갖고 치워라 의무 부과하고 안 치울 때가 기다리고 이런 시간적 여유 있어 없어요? 바로바로 치워야 돼, 이거는. 근데 그걸 계속 방치시켜놨어. 당연히 사고 나지. 이러면 운전자들이 피해서 다니는 것도 한도가 있지. 그죠? 이러면 배상해줘야 돼. 이게 아니고서는 배상 안 해줘. 3번에 도로 노면 결빙 배상 안 해주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해줬어요. 왜 해줬냐면 첫 번째 중간에 상수도 간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얘기 나오죠. 그죠? 이거는 상수도라는 공물에도 하자가 있잖아. 상수도라는 공물에 균열이 있잖아. 그죠? 이렇게 배상해준다. 이해됐어요? 나머지 판례는 됐고요. 우측에 보면 면책 사유라고 있어. 공무원이라는 사람을 누가 감독해요? 국가나 지자체죠. 공무를 누가 관리해요? 국가 지자체지. 국가 지자체를 유형에 따라 달리 표현했을 뿐이야. 감독자다, 관리자다. 그죠? 물건은 국가 지자체가 관리하고 공무원, 사람은 국가 지자체가 감독하고. 근데 아까 전에 배웠다시피 국가 지자체가 공무원을 열심히 감독하면 국가 지자체는 면책, 책임 안 져요? 면책 없어요. 무조건 책임져야 돼. 근데요, 공물 하자는요, 관리자가 면책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 면책받을 수도 있냐? 불가항력이 발생하면. 다른 말로 천재지변은 면책받아요. 천재지변. 근데 이런 거는 면책사유 아니에요. 뭐 국가 예산이 부족하다, 뭐 재정이 취약하다, 이런 거는 면책사유다. 아니 심해놓고 돈 없다고 돈 안 주면 안 되잖아. 면은 면책받을 수 있다? 불가항력. 불가항력이 면책사유라는 규정은 없고요. 판례가 이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 자, 그래서 면책사유 밑에 하단에 판례 보면요, 불가항력이 아니라는 판례 있죠. 1번 집중호우가 50년 발생 빈도 최대 강우량이야. 2번 308.5mm의 집중호우가 발생했어. 이런 건 불가항력 아니에요. 눈, 비가 많이 왔다. 커버할 수 있으면 커버해야지. 불가항력 그 밑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불가항력 인정 사례 볼까요? 집중호우인데 사고 지점에서 계획 홍수 수위보다 16m가 넘어서 때리는 게 나오죠. 계획 홍수 수위보다 16m가 넘어서 때리는 게 나오죠. 이런 거는 불가항력이 맞아요. 이게 이 판례를요, 시중에 교재 반 이상이 뭐라고 제목을 달아놨냐면, 본문 두 번째 600년 또는 1000년 발생 빈도 최대강을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그건 정말 무식한 판례 편성인 거고, 1000년 발생 빈도든 50년 발생 빈도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불가항력이란 건 현대 과학기술로 커버할 수 없는 게 불가항력이야. 1000년이든 50년이든 커버할 수 있으면 불가항력 아닌 거예요. 그 현대 과학기술로 커버가 안 된다는 뭐라고 표현한 거야? 계획 홍수 수위, 홍수, 집까짓게 비가 많이 오면 이만큼 올 거야 라는 계획 수위를 무려 몇 미터 초과했어요? 16m로 초과한 거야. 1998년도 중남청 범람 사건은. 이런 게 불가항력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 나와야 돼? 계획 홍수 수위를 뭐 했다? 넘어섰다. 이런 거. 이게 키워드예요. 50년이다, 1000년이다. 뭐 1000년이든 만년이든 현대 과학기술 커버할 수 있으면 다 커버해줘야지. 그죠? 비 피해 안 보게. 그게 안 되는 게 불가항력적인 거죠. 그죠? 됐고요. 우측의 제3호의 배상 청구 절차 산정은 좀 이따 보겠고, 다시 우리 2목으로 돌아가 볼게요. 제2목 공무원의 불법행위. 국가배상 제2목 공무원의 불법행위. 자, 거기 보면요, 요건,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요건 6개가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 우리 지금 뭐 배웠어요? 공무원이 아니라 공물 하자에 대한 배상 요건 지금 3, 4개 배웠죠? 그죠? 이런 요건이 충족돼야지 뭐가 생겨요? 배상 청구권이라는 게 생기잖아. 여기서 얘기하는 배상 청구권자는 피해를 받은 국민이고요. 상호 보증이 있는 외국인, 모든 외국인은 아니죠. 국가끼리 상호 보증한 외국인만 배상해줘요. 상호 보증 밑줄 2개만 기억하면 돼. 미국, 중국 쓰세요. 미국, 중국. 배상 청구권자에서요, 피해를 받은 국민 상호 보증이 외국인이다. 이거는 시험에 나오긴 나오지만 틀리게 낼 게 없어. 그냥 소개하려고 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배상 청구권자에서는 뭐가 시험에 나오냐면 이중배상 배제라는 게 시험에 나와요. 자, 이게 뭐냐? 군인, 군무원, 경찰, 이 군인의 예비군도 들어가고요. 이 전투훈련 기타 직무집행, 전투훈련 같은 직무집행을 하면서 공상을 입거나 사망하거나 뭐 상해를 입었어요. 비재산적 침해가 발생했죠. 그런데 위로금이라든지 유족연금이라든지 뭐 상위연금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보상금을 받는 게 있다라면 이중적으로 국가한테 배상을 청구하지는 못해. 반대로 아무것도 보상금 받는 게 없다. 그럼 배상 청구할 수 있어. 뭘 못한다는 거야? 2개를 이중적으로 동시에 하지는 못한다는 거야. 이게 이중배상 배제예요. 그럼 이게 특이한 제도로 우리가 배운다라는 것은 일반 국민은 어떻다는 거예요? 둘 다 받을 수 있어. 보험 들어놓은 거 있으면 보험금도 받고요. 뭐 위로금 있으면 위로금도 받고요. 피해받은 국가한테 배상 청구 다 할 수 있어. 근데 군인, 군무, 경찰은 이거 2개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 일반 국민과 비교했을 때 불평등하죠? 근데 결론은 이제 합헌 결정이 나는데요. 이거 누가 만든 제도냐면 박정희가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냐면은 군인들 돈 주기 싫어서 만든 거야. 박정희가 경제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있어야 뭐 공장 짓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놀고 있는 애들 싹 그냥 잡아다가 어디로 다 보내버렸어요. 월남전에 다 보냈거든. 그래서 미군한테 거기에서 막대한 돈을 받으면서요, 그거 가지고 이제 경제 1차 개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들이 굉장히 많이 죽고 다쳤겠죠. 엄청나게 많이 죽고 다쳤다고. 걔들한테 배상금 줘버리면 남는 돈이 있어 없어? 남는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돈 주기 싫은 거야. 안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제도를 만든 거야, 이중배상배제. 그래서 그 당시 위로금으로 500원을 줬다고. 너무 적죠. 500원이 그 당시 공무원 본봉 한 80만 원 정도 돼요. 그 주면은 그거 주면 어떻게 돼? 국가한테 배상 청구 못 해. 그리고 이제 국립묘지에 안착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돈 안 주고. 그러니까 이게 뭐 불만이나 불평이 굉장히 많았겠죠. 사람 죽었는데 뭐 몇십만 원 주고 끝내니까. 그래서 뭐 데모도 많았고 뭐 소송도 많았는데 박정희가 하도 그 데모하니까 이 이중배상 배제 내용을 이거를 헌법에다 규정해버렸어요. 위헌이라는 건 헌법을 어긴 게 위헌인데 이게 헌법에 있다니까? 당연히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 합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헌법에 규정돼 있다니까 이게. 헌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 헌법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 지금도. 지금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군인, 경찰, 군무 이렇게 비슷하죠? 뭐 시위 진압하고 이러면서 뭐 다치고 뭐 이런 뭔가 보상금 받으면 국가한테 배상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제도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좀 애매한 사람들, 북한이 남지 못한 이유죠. 이게 막 퇴근하고 막 이래버리니까 이게 정체가 불명한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공익근무요원도 여기에 군인에 해당한다라고 보면은 이중적으로 배상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지. 근데 여기에 군인, 경찰, 군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중적으로 배상 청구할 수 있지. 요거랑 비슷한 게 경비교도야. 교도관. 이것도 일반 공무원이랑 좀 다르죠. 막 제복 입고 막 이러니까. 둘 다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요. 그럼 얘들은 이중적으로 배상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일반 국민들처럼. 할 수 있어. 이거 보상금 받고 배상 청구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시험 많이 나왔다고. 경비교도는 국가배상법 2조 단서에 해당하는 이중배상 배제자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가 맞는 지문이야. 왜 얘들은 이중배상 배제가 안 되냐? 상당히 이제 공경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 공익근무원, 경비교도, 군인, 경찰, 군무원 아니에요. 자, 그 다음 하나 더 있어요. 판례요. 숙직을 쓰다가요, 연탄가스에 사망한 경찰이야. 그 원래 경찰은 여기에 있잖아. 그죠? 근데 연탄가스에 사망한 경찰은 여기에 해당하지가 않아. 왜요? 이게 숙직근무라는 게 우리 아까 요건이 뭐였어요? 군인, 군무원, 경찰이 뭐 전투훈련 관련된 기타 직무집행을 하다가 공상 사망인 거지. 이게 전투훈련이에요? 숙직이? 아니죠. 그래서 경찰이지만 이중배상 배제자가 아니라고 했다. 얘도 이중적으로 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가지 기억하면 되는 거지. 이중배상 배제자 아닌 거. 그죠? 그래서 배상 청구권자에서 누가 배상 청구권이 있냐? 피해받은 국민과 상호보 중에 있는 외국인이다. 이건 되게 심플한 거고요. 시험에 나온 건 주로 뭐가 나온다? 이중배상 배제, 군인, 경찰, 군무 내용들. 뭐 위헌 시비가 있었지만 결론은 합헌이라는 거. 그죠? 또 애매한 사람들, 공익근무 경비교도 이중배상 배제가 아니라는 거, 이런 거. 요 내용이 시험에 나와요. 배상 청구권자에서. 자, 배상 청구권자 다 배웠고, 이제 배상 책임자 보세요.
배상 책임자는 국가 지자체라는 거를 다 배웠죠, 그죠? 국가 지자체. 자, 그래서 배상 책임자 물어보면 무조건 답 국가 아니면 지자체야. 국가 아니면 지자체. 근데 여기서 의문이 뭐냐면 불법행위 누가 했어요? 공무원이 했죠. 돈은 누가 물어줘요? 공무원이 물어줘요? 국가 지자체가 물어줘요? 국가 지자체가 물어준다. 불법행위 공무원이 했지만 돈은 국가 지자체가 물어줘요. 왜 그러냐는 거지. 도대체 왜? 왜 물어주냐? 공무원이 자기 집안일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으로서 사인을 했어요? 자기 거예요? 국가 거예요? 국가 거지. 여러분이 공무원 신분으로서 뭐 하면 지 거야 그게? 국가나 지자체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공무원이 수행한 사무가 결국 다 어디로 귀속돼요? 국가 지자체로 귀속되잖아.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공무원은 월급도 없고 직무집행에 들어간 비용도 다 사비로 공익에 봉사하세요라고 하면은 할 사람 있을까? 뭐 거의 없다고 봐야지. 이런 불법행위가 왜 발생했어요? 국가 지자체가 공무원한테 뭘 월급도 주고 직무집행 경비도 내주고 막 이러니까 발생한 거야. 비용 부담해서. 불법행위는 공무원이 했지만 공무원이 한 그 사무는 집안일 아니란 말이지. 국가 지자체 일을 했단 말이지. 거기다 경비도 국가 지자체가 다 내줬단 말이지. 이런 이유로 국가나 지자체가 배상 책임이 있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근데 보세요. 사무 기속도 국가한테 돼요. 비용도 국가가 부담했어요. 국가만 책임지면 돼. 반대로 사무 기속도 지자체야. 비용 부담도 지자체야. 지자체만 책임지면 돼.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 사무 기속은 지자체인데 비용은 국가가 됐어. 엇갈렸어. 둘 다 책임지면 되는 거야. 국가도 책임지고 지자체도 책임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 사무면 국가만 책임지면 되고요. 자치 사무면 지자체만 책임지면 되는데 위임 사무의 경우에는 위임자, 수임자 모두 책임져야 돼요. 위임 사무가 엇갈리는 경우야. 예를 들면 둘 다 책임이 있어요. 위임자가 국가야? 수임자가 지자체야? 그럼 어때요? 둘 다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면 국민은 둘 중에 편한 사람으로 선택해서 청구하면 돼요. 선택해서 청구하면 둘 다 책임이 있으니까. 지금 이제 여의도 벚꽃축제가 거의 다 끝났는데 뭐 막 사람 엄청 많아요. 막 그러는. 근데 여의도 그 벚꽃축제를 어디서 하냐면 국회의사당 뒷골목 윤중로라고 하거든요. 이제 거기 한 2km 정도 이제 벚꽃이 많이 있어요. 그 길에. 거기 걸어 다니는 건데 그 옆에 보면 여의도 광장이 있다고. 자전거 타고 연애질하고 막 이런. 근데 그 여의도 광장 관리를 어디서 하냐면 서울시에서 해요. 근데 서울시에 여의도 광장, 이 여의도 광장 같은 광장들이 많을 거 아니야. 광진구에도 있고 뭐 많단 말이야. 일일이 다 관리를 못 하니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이거든요. 영등포구에 위임했어. 그럼 배상 책임 누구한테 있어요? 위임자인 서울시한테도 있고 수임자인 영등포구한테도 있고. 이 둘 다 뭐예요? 이거 지자체잖아. 배상 책임자 물어보는 질문에서 무슨 뭐 장관, 대통령, 단체장 이런 건 무조건 안 되는 거야. 답은 무조건 뭐 아니면 뭐예요? 국가만 책임지거나 지자체만 책임지거나 둘 다 책임지거나 이 세 가지 경우밖에 없는 거야. 뭐 장관, 차관 뭐 이런 건 뭐 경찰청장 뭐 이런 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야. 시험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작년에 이렇게 나왔죠.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국민한테 불법 행위로 피해를 줬어요. 그럼 누가 배상 책임자냐? 강동구 경찰 뭐 서장, 뭐 경찰청장, 뭐 강동구청장 뭐 이런 거 다 틀려. 무조건 다 뭐 아닌 뭐야? 국가 아니면 지자체야. 경찰은요 제주도 빼고는 다 국가 경찰이에요. 뭐 그게 뭐 강릉시 경찰이든 뭐 뭐 전주시 경찰이든 뭐 경찰은 다 뭐예요? 국가 경찰이야. 책임자 누구예요? 국가지 국가. 뭐 경찰청장이니 무슨 뭐 구청장이니 이런 거 다 틀려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위임의 경우에는 위임자, 수임자 다 책임이 있는데 그럼 이제 국민은 둘 중에 편한 사람으로 선택해서 청구하면 돼. 근데 그 위임이 꼭 국가가 지자체한테만 하는 거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밑에 거 설명한 거야.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한테 위임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요? 있어. 그리고 이 판례는 또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온 판례. 이러면 이제 둘 다 책임이 있어. 둘 다. 배상 책임이 둘 다 있어. 자, 그러면 공무원은 책임 안 져도 되냐? 공무원은 책임 안 져도 되냐? 어쨌든 가해행위는 예가 있잖아요. 공무원 책임 안 져도 되냐? 공무원 잘못인데 국가가 대신 책임져 준다. 대위 책임 무슨 나라예요? 독일. 공무원이 한 게 국가 내가 한 거다. 자기 책임 무슨 나라예요? 프랑스. 프랑스는 자기 책임설이고 독일은 대위 책임설이야. 우리나라 어떠냐는 거야. 공무원 책임은 우리나라 헌법 29조를 보면 서술아 공무원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겁니다. 공무원 책임이 있어 없어요? 있다는 거야. 공무원 책임 면제가 안 돼.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판례 입장은 어떠냐면은 공무원한테 고의 경과실이 있을 때는 공무원한테 책임 안 물어요. 근데 공무원한테 고의 중과실이 있을 때는 공무원한테 책임을 물어요. 그러니까 경과실이 있을 때는요, 공무원한테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에 국민이 공무원을 선택해서 청구하면 안 돼요. 여기서 얘기한 선택적 청구는 뭐예요? 공무원한테도 청구할 수 있냐 이 얘기고, 여기서 얘기한 선택적 청구는 국가 지자체 중에 선택할 수 있냐 이 얘기야. 여기서 얘기한 선택은 국가 지자체한테냐 공무원한테냐 이 선택인데, 경과실 때는 공무원한테 청구하면 안 돼요. 국가나 지자체한테만 청구해야 돼. 그럼 국가 지자체가 돈을 물어줬더라도 공무원한테 돈 달라고 구상권 행사하면 안 돼요. 근데요, 공무원한테 중과실 있으면 공무원도 책임져야 돼요. 그러면 국민은요, 공무원을 선택해서 배상 청구해도 돼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해야 돼요, 공무원한테. 근데 여러분이 배상 청구하는데 공무원한테 배상 청구할 수도 있고요, 국가한테도 배상 청구할 수도 있어. 그죠? 둘 다 할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국가한테 배상 청구할 거예요, 공무원한테 할 거예요? 뭐 웬만하면 국가한테 하지. 공무원 돈 없으면 못 받는데. 그죠? 국가한테 한다는 게 유리해. 그럼 국가가 거의 돈 물어주게 돼 있어. 근데 이때는 공무원 책임을 묻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 국가가 공무원한테 돈 달라고 구상할 수 있어요. 야, 내가 네 대신 물어줬으니까 돈 내라 이렇게 할 수 있다. 이해됐습니까? 우리나라는 공무원 책임을 경과실 때 묻지 않고 중과실 때 묻고, 절충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배상 책임자는 결론은 뭐다? 국가 아니면 지자체야. 국가 지자체가 왜 배상 책임진다? 공무원이 한 사무는 다 국가 지자체들 귀속되는 거고 거기에 직무집행 비용 부담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국가만 책임지는 경우도 있고 지자체만 책임지도 있고 둘 다 책임지는 경우도 있는데 둘 다 책임질 때는 주로 어떨 때다? 위임 사무 때. 둘 다 책임진다. 위임자도 수임자도. 그죠? 그럼 국가나 지자체가 돈 물어준다는 결론이 났어요. 그럼 공무원은 아무 책임도 안 져도 돼요? 어떨 때는 공무원도 책임져야 돼. 고의. 중과실 있으면 공무원도 책임을 져야 돼. 그죠? 그러면 공무원한테 직접 배상 청구해도 되고요. 돈을 국가가 물어줬을 때 국가가 공무원한테 구상해도 돼요. 경과실. 자, 우리나라의 공무원에 대한 배상 책임은요. 대위 책임 처리죠. X죠. 자기 책임 처리죠. 뭐예요? 절충선이야. 절충선. 우리나라는. 자, 이렇게 해서 배상 청구권자, 배상 책임자 다 배웠고요. 잠깐 쉬었다가 절차랑 산정 지급. 절차랑 산정 지급 보도록 할게요.